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개발이나 테스트 하시다가 저 팀 서비스 아직 안 됐는데 아니면 외부 API가 자꾸 말썽인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막혔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종종 있죠. 오늘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기술 리버스 프록시 기반 API 모킹 조작 도구에 관한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이름은 좀 어려워 보여도 사실 들어보면 개발이랑 테스트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뭐랄까 비법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또 왜 중요한지 오늘 좀 같이 알아보시죠.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이크로 서비스가 막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환경에서는요, 이 테스트 단계의 병목이 진짜 전체 개발 속도를 늦추는 주범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서비스가. 네, 오늘 이야기할 기술들이 바로 이런 의존성 문제를 정면으로 좀 해결해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개발 사이클을 만드는데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동화된 배포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CI/CD. 네네, CI/CD. 네, 코드 바꾸면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거요. 그런 환경에선 정말 더 중요해지죠.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리버스 프록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게 테스트하려는 우리 앱이랑 외부 서비스 사이에 약간 문지기를 두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문지기 비유 좋네요. 그래서 모든 API 요청이 이 문지기를 꼭 거쳐가도록 만드는 거죠. 뭐 엔진X 같은 도구를 쓴다고 하고요. 네, 핵심은 뭐냐면요. 이 문지기가 우리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진짜 하나도 안 건드리고도 외부로 나가는 요청을 중간에서 딱 가로채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응답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를 안 건드리고요. 네, 이걸 비심출적 방식이라고 부르죠. 덕분에 이제 외부 요인에 막 휘둘리지 않고 딱 우리 서비스 로직만 정확하게 테스트하는 그런 격리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비침투적이라는 거 되게 매력적인데요? 근데 혹시 테스트 환경이 실제 운영 환경이랑 너무 달라져 버리면 이게 테스트 의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순 없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통제된 격리라는 거예요. 통제된 격리요? 네. 그러니까 외부 서비스의 예측 불가능성, 뭐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에러를 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딱 원하는 특정 시나리오 있잖아요. 정상응답이든 특정 에러 상황이든 아니면 일부러 느리게 만든다던가 그런 걸 안정적으로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아하. 물론 실제 환경 통합 테스트는 당연히 별도로 필요하고요.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빠르고 반복적으로 기능을 검증할 때는 이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통제된 환경에서 빠르게 검증한다. 오케이. 그럼 그 문제기, 프록시를 통과하는 요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API 모킹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네네. 자료 보니까 마치 영화 찍을 때 실제 배우 대신 스턴트 대역 쓰는 것처럼 진짜 API 대신 가짜 응답을 주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 개발 중인 다른 팀 API가 있다거나 아니면 호출할 때마다 돈 나가는 외부 유료 API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비싼 API들. 네. 그런 거 대신에 미리 약속된 응답. 뭐 예를 들면 205K 성공입니다. 404 사용자를 찾을 수 없어요. 500 서버 에러 발생. 같은 걸 즉시 돌려주도록 설정하는 거죠. 오,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한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외부 결제 API 호출 비용이 너무 비싸서 테스트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교하게 모킹을 딱 도입하고 나니까 그제야 수백 개나 되는 엣지 케이스를 비용 걱정 하나도 없이 다 커버할 수 있었어요. 와, 진짜 효과적이네요. 네, 기다릴 필요 없이 개발이랑 테스트를 독립적으로 그냥 쭉쭉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야, 다른 팀 기다리느라 사간 벌일이 확 줄겠는데요? 그런데요, 단순히 이렇게 정해진 가짜 응답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료에는 API 조작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이건 그럼 모킹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실시간으로 응답을 바꾼다니 뭔가 좀 더 강력해 보이는데요? 네. 모킹이 약간 미리 준비된 대역 배우라면 API 조작은 실시간으로 연기 노선을 바꾸는 배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프록시를 통과하는 실제 요청이나 응답 데이터를 그냥 즉석에서 변경해버리는 거죠. 즉석에서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성공 응답 205K가 오고 있는데 이걸 일부러 서버 오류, 503 서비스 어베일러블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아니면 응답 시간을 강제로 1초씩 막 늘린다거나 지연시키는 거군요. 네. 또는 뭐 특정 데이터 값, 사용자 아이디 같은 걸 살짝 비틀어서 보내는 식으로요. 일부러 시스템을 약간 괴롭히는 거네요?
왜 그런 테스트까지 필요한 거죠? 하하, 그렇죠. 약간 괴롭히는 건데 이게 우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상황, 그러니까 뭐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온다거나 네트워크가 엄청 느리다거나 외부 서비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얼마나 잘 버티고 또 적절히 대응하는지 그 복원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아, 복원력 테스트. 네, 일종의 소프트 카우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극한 상황 테스트를 미리 해봐야 시스템 안정성을 더 확실하게 높일 수 있거든요. 야, 흥미롭네요. 그럼요, 이런 리버스 프록시, 모킹, 조작 도구들을 직접 개발해본 경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뭐 엔진엑스랑 루아 같은 걸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어막 같은 기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핵심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요. 주어진 테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능력에 있어요. 설계와 구현 능력? 네, 만약에 밑바닥부터 직접 만든다. 엔진엑스 플러스 루아 같은 걸로 그러면 시스템 내부 동작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어지고 유연성은 최고가 되겠죠. 반면에 와이어먹 같은 기존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훨씬 빠르게 구축할 수 있고 또 커뮤니티 지원 같은 장점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특정 기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로 이걸 구성했으며 이걸 또 어떻게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에 착 붙게 통합했는지 이런 전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이게 단순히 기술 사용법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시스템 전체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 결국 그냥 도구 사용법 그 이상이네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보는 시각,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기술들이 결국 여러분의 개발 과정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개발의 속도와 신뢰성을 동시에 잡는 겁니다. 속도와 신뢰성. 네, 외부 의존성을 딱 제거하니까 테스트 실행 시간이 확 줄어들고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 같은 불안정한 테스트 결과가 사라져요. 그거 진짜 스트레스죠. 네, 덕분에 개발 초기 단계, 흔히 말하는 쉬프트 랩츠에서 훨씬 많은 버그를 미리 잡아낼 수 있게 되고요. 여러 팀이 서로 막 기다리고 방해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착착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궁극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더 빠르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네, 오늘은 리버스 프록시를 활용한 API 테스팅이라는 어찌 보면 현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좀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테스트 자동화를 넘어서 복잡한 시스템 간의 그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고 테스트 환경 자체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량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시스템은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갈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래의 테스트 환경은 과연 실제 세상에 이런 복잡성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게 될까? 그리고 당장 여러분의 프로젝트에는 오늘 이야기한 개념들을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적용해서 테스트의 효율과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